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입니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 의회도 출범했죠. 이제 벌써 이렇게 보니까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첫 일요일이 7월 3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9대 광역시 의회 출범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오늘은 그 1년을 정리하면서 역시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성민 부산시 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아, 그렇죠. 지나고 나면 참 빠르다. 거의 번개풀 하면 번쩍한 것 같은데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 작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3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렇죠. 예, 예. 이제 1년이 지났고, 어떻게 지난 1년 뭐 소회라고 하면은 소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시고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실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전 같으면은 사실 기획조정이라는 역할이 사실 의회는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부의 용역을 주어지고 의회 사무처도 지금 이제 조직을 경쟁력 있는 네. 인사권 독립된 체제에서의 새로운 조직을 지금 곧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6개 상임위의 업무 분장도 그건 지금 전체 의원들이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다 더 부산시를 견제를 하고 부산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그건 1년을 갖다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매뉴얼이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초기에도 네. 그런 말씀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움직이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일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이제는 일하는 의회를 넘어서서 일 잘하는 의회, 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일 잘하는 의회 어떻게 조금 잘 만드셨습니까? 그 구조화를 해 나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에 그 수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다들 이제 그런 평은 지금 이제 받고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특히 제가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의원 연구 단체입니다. 네. 예전에는 한 서너 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려 12개가 네. 해서 이 분야들도 다양한 분야를 갖다 지금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취적이다. 준비된 의원,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원 그렇죠. 모임 예, 예. 그룹이 좀 더 많아졌다. 훨씬 많아졌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례 재정 건수 같은 경우도 거의 7대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가 재정이 되고, 예. 그런 면에서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우리 소아 응급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예.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체제기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조례안 중에서도 좀 정말 시적절하게 네네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참은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대형 사고 터진 후에 네. 그런 조례안도 속속들이 제정이 되고 네. 또 때로는 좀 민감한 부분, 뭐 구조조정에 관한 그런 조례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정말 시의회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그렇죠. 기본이 이제 시정 감시 그리고 견제란 부분인데, 하지만 구성원만 가지고 보면은 47명의 의원분들 가운데 45분이 국힘 또 소속 같은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정 견제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시정 견제에 대한 평가도 아까 자부를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좀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쉽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예산 부분이겠죠. 예산. 특히 시장의 중요한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상임위에서 한 650억이 삭감이 됐다가 거기서 다시 서로가 조정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에 타당성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살려두셨고요. 그래서 역시 견제도 해야 되지만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또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쏠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가름 여부를 내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9대 부산시 의회가 출범할 때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코로나가 여전히 맞습니다. 예, 유효한 때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 그리고 안전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예. 가동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성과를 냈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BNK 그룹하고 무려 3년간 네. 7조 3천억 정도의 선제적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우리 청년들의 이 과도한 이자를 갖다 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대출 쪽으로 해갖고 500억 원 지금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도 BNK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네. 이 특히 30대 청년층들한테 좀 홍보를 빨리 해라.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지금 잡았던 500억 정도는 이제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 한 1,000억 정도의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뭐 액수만 따지면은 거의 배네요. 그렇죠. 부산 지역에 지역 금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와 연계가 예, 예. 돼가지고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예. 구체적 네네.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부산은행이 저희 이제 부산시의 그 주근고기 때문에 예. 주근고라는 소리는 오히려 부산은행이 상당한 많은 메리트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메리트를 갖고 있으니까 네. 시민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부산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네. 그 정도는 저는 흔쾌히 음. 그 캐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 지역민과 정말 뗄래야 네, 뗄 네. 수 없는 그러한. 그렇죠. 예. 예. 자, 뭐 금융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를 네, 좀 네. 해볼까요? 금융 중심지 부산. 네, 네. 표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예, 그 예. 금융 중심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와가지고 그 금융타운 네. 조성할 때도 제가 이제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근데 산업은행 이전이 뭐 네. 상징성을 가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뭐 글쎄요. 산업은행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여타의 또 따라와야 그렇죠. 할 것들이 좀 많죠. 있긴 예, 있는데 예. 일단은 산업은행 이전이 하나의 상징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머니 여지가 없습니다. 예. 단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자, 산업은행이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 네. 그리고 만약 온다더라도 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이 와야지 네. 핵심 기능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온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뭐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시 뭐 예, 한국거래소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엄청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갖다 현명하게 지금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 부산광역시 의회도 중앙정부나 그리고 국회 이런 쪽에 끊임없이 이걸 갖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부산으로 이게 제대로 된 이전을 그렇죠.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를 말할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야 할 그리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네. 자, 산업은행 온다 그러면은 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 인재들을 또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교육감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산업은행이 필요한 인재, 금융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도 만들자. 그래서 아마 그거는 대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 교육과과정 학업에 맞는 중에도 것도 그걸 만들어야 있지만은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키우자. 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부산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물류, 금융 네. 그리고 해양이기 때문에 예. 그 세 개의 전문 고등학교를 지금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뭐 어쨌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더디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디더라도 네. 단디해야죠. 제대로 가져가는 게 그래서 맞다. 이게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냥 국립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금융 같으면은 산업은행이 후원을 하고 산업은행이 책임지는 네. 그런 학교를 갖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특수 목적 것이고. 고등학교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냥 단순하게 국공립 이런 차원이 아닌 예. 세계적인 그룹이 후원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갖다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준비 기간이 더딜 수밖에 없죠. 뭐 그러면은 세계 각국에서도 그렇죠. 그런 인재들이 또 부산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네요. 그래서 적지 이게 않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부산시가 각종 뭐 국제 영화제든 뭐 예. 많은 걸 유치했지만 결국은 이게 산업이나 인재를 키우는 데서는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를 못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나 유치를 하든 산하고 학을 다 연결시키자.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다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금융까지 나왔고 산업은행 이야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네. 물고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축이 아까 민생 말고 예, 안전 안전이죠. 네, 이 예. 부분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특히 부산 경남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깝죠. 예. 또 지역 경제에서 뭐 더 수산업이 맞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서 그렇죠. 예. 이게 충격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정당을 떠나서 네. 네 조금 같이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좀 부산의 특수성이 있는 네, 부분이 네, 네. 전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아쉬움이 예, 있어요. 아쉽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가실 것인지. 그래서 일단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제 오염수 그 해양 방류 반대 기라는 이미 우리는 지금 뭐 채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것이 역시 이 부분이 이제 과학의 분야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지 어떤 이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의 지식으로서는 참 판단하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광우병 사태로 한번 이런 이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분열을 한번 겪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진짜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자.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저도 많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한수원에 이런 데서 자료를 갖더라도 100% 공개할 건 공개를 하되 네.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를 해주면은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좀 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예, 아마 그런 절차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결국은 시민들이 아 이게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원자력계도 보면은 어느 교수님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예, 또 대다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니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만큼 신뢰 있는 네. 이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요 안전장치는 사실 안전장치는 아무리 하면 할수록 과하진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시스템을 부산시나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시의회에서도 앞장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 여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당연하겠죠. 부산시 의회에서도 그렇죠. 예, 챙기는 예. 역할, 네, 크로스 네. 체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네. 들고요.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는 물 문제도 심각하다. 예, 보통 우리 6급수까지가 있죠. 그렇죠. 수돗물 예. 단계가 6급수, 네. 맨 마지막 단계가 6급수인데 부산이 지금 정말 뭐 한여름에 네. 녹조 창고를 할 때는 그렇죠. 전문가들도 6급수다. 뭐 검사 하나 만하다. 보통 4급수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6급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심각한데 낙동강을 식수로 하고 있는 뭐 의장님께서도 그 얘기 자주 하시지만 부산이랑 그렇죠. 경남이 한 뿌리다. 네. 근데 물 문제 가지고는 좀 또 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날이 더워지면서 낙동강 녹조가 걱정이 되고 또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지역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아직까지 좀 무딘 것 같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경남도 의회와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많이 풀어놨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창을 해갖고 작년 10월에 부울경 전체 의원 워크숍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남 의원들이 네. 상당히 이 벽을 가지고 임했는데 올해 5월달에 산청에서 경남이 주최를 해가지고 또 2차 워크숍을 했는데 예.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특히 물 문제에 그렇죠. 관해서도. 우리가 대놓고 물도 예. 아니 물도 안 됐나 물도. 그에 대해서 전혀 구방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게 이제
한번 만나서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이 어려울 뿐인데. 그렇죠. 예. 근데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네. 지수 용량이 지금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하루에 45만 톤을 갖다가 이 용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런데 막상 물을 주려고 하는 합천 입장에서는 하루에 18만 톤밖에 안 된다. 그 이상은 힘들다. 그럼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경남 어원들하고 회동을 계속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 묵는 물 달라 안 한다. 너희들이 15만 톤이라면은 그래 15만 거기까지만. 톤면 또 대신 환경부가 주장하듯이 45만 톤이 나온다면은 주면 되지 않냐. 경남이 먹고 남는 물만 우리가 받겠다. 거기다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예. 그걸 갖다가 지금 한 1년 이상을 갖다가 경남 어원들하고의 만남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경남 어원들 섬에서 합천 그 근처에 있는 어원들한테도 농담 비슷하게 물 주라 이러면은 예. 아니 갖고 가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은 좀 생각해 네.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 자체가 논의 자체가 그렇죠. 불가한 말을 못 사안으로까지 이야기가 물 됐는데. 이러면 보일을 갖다 돌렸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문제가 이 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불경이라는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크게 봐서는 영남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풀림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진짜 진정한 불경, 진정한 영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갖다가 예.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살 거냐? 그렇죠. 안 그럼 예. 뭐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네.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시차 적응 힘들지 않으셨어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예. 예. 그 일단은 구성이나 출연 뭐 인사면에서도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네.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였고 중요한 건 이제 잘 담는 것인데 그렇죠. 펼쳐놓고 예, 담아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 다음 날 열린 공식 리셉션 예. 그 자리가 상당히 주요했다. 네. 성공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를 가져오는데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 긁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던데 일부 전문 인사는 의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면서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날 PT가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압도적이었고요. 아마 그 순서를 참 잘 정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제 가수 싸이가 확실하게 분위기를 떼었고, 그 뭐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경제 이렇게 이 성장의 부분을 자기 인생사에 빗대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싸이가 등장하니까 뭐 사우디도 환호를 하고 다 안다는 게 그렇죠. 이태리도 그죠. 환호를 예. 사우디도 그렇죠. 환호를 해요. 환호하죠. 오. 만일에 월드스타 싸이가 실감 나네요. 아니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 참석한 사람 몇몇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긴 사실 PT 가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이태리 로마도 환호를 하고 사우디도 하니까 우리도 더 늘어서 하는 거예요. 그 카드 잘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이야기하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마무리를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사실 그게 몰랐어요. 엄청난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왜 우리말 안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한간에서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가서 표를 따러 간 거예요. 그렇죠. 예, 표를 달라고 간 거기 때문에 그네들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것 자체부터가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국의 정상이 자기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를 이어갈 때 예. 사우디도 일어서 가지고 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태리 로마도 마찬가지죠. 예. 예. 만약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악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우리 리셉션 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표를 찍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어제 리셉션 PT는 부산이 넘버원이었다. 너무 좋았다. 거기다 이렇게 이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들은 다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선진국들은 예.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네. 개발도상국, 소위 말해서 네, 조금 우리가 원조가 필요한 나라들은 예. 대통령보다는 네. 오히려 재벌 총수들하고 사진을 찍기를 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하고 다 왔다면서요? 정의선하고 네. 최태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명함 하나 주고 싶어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렇죠. 받고 싶은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의선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그 자기는 정의선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까지 오고 엑스포를 갖다가 이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결국은 문화예술인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한류가 지금 바람이 불었겠지만 네. 결국 경제인들의 네.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미상이 예, 바로 그것이다. 그런 조화가 딱 맞아 떨어졌다. 뭐 비근한 여러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우리 황제자도 사실 왔단 말이에요. 예. 왔는데 사실 PT 장영은 그날 PT 하루 전날 자기는 떠나버렸고, 예. 근데 우리는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와갖고 리셉션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진국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우리 그룹 회장도 있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자리가 사실 빛이 났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행사했던 우리 총회 장소부터 시작해갖고 예. 리셉션 장소까지 한 800m가 되는데요. 그 전체가 부산 로드로 쫙 깔렸어요. 허허.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 안에도 전부 다 부산 엑스포가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날 했던 데가 이실 레몰리노 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시장님이 44년을 갖다가 시장을 한 분인데, 대단하네요. 와. 아니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예, 예. 엄청난 존경을 받는 분이네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인구가 6만밖에 안 되는데 예. 일자리가 7만 개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800개를 유치한 사람. 파리 근교에 있는 예, 조그마한 시라면서요, 그죠? 그렇죠.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김해 예.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 프랑스 어원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마다 보면 우리 전광판 시스템이 되잖아요. 거기 대놓고 부산 환영한다고. 우리하고 굉장히 그렇죠. 정서적으로, 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다, 그죠? 엄청 가깝죠. 예. 아하. 지금 프랑스 파리가 사실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메인 파워맨들이 많잖아요. 많죠. 각국 대사들도 예, 예. 거기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뭐 부기도 저희가 띄우고 했지만 네, 네. 세느강에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렇죠. 한국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주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징적으로 우리 총회 장소 그 건물에 네. 2030 부산 엑스포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마치 부산이 2030 결정 난 것처럼 거기는 이태리 로마도 없고 사우디 리야드도 전혀 없어요. 예. 네. 이번에 의원님들 많이 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7개 상임위가 있고 네네. 특위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엑스포 조직 네. 특위라는 게 있어서 유치원 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활동하신 거예요? 아주 이번에 PT에는 저하고 엑스포 특위 위원장 단 둘이만 두 갔고요. 분만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한 22개 국가를 진짜 우리 시의원님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오. 그 좋은 데는 못 가고 예. 저 외진데.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선진적인 기술력과 네, 네. 그리고 투자를 바라는 국가들에 그렇죠. 가서 예. 뭔가 우리가 이제 해법을 제시하고 예. 묘안이나 대책을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좀 보여주면서 네. 계속 우리가 그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네.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22개 나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프리카 쪽. 심지어는 저 캐리비안 도수국가. 네. 결국 이게 선정을 갖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했냐 그러면은 부산시에다가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곳
지금 공약이 힘든 곳을 선정을 해달라. 예. 그래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또 갔죠. 이제 가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뿌듯했던 것이 예. 도서국가에서 너무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부산이 이제 항만의 도시다 보니까 예. 도서국가는 한국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몰라도 부산은 다 알더라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이 부산이 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거는 예. 아마 부산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우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는 똑같은 한 표거든요. 한 표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군소 국가들도 우리가 똑같이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LA 쪽 의회하고 이번에 뭐 처음으로 그런 뭐 교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우호 체결을 갖다 우호도시 이제 체결을 갖다가 지금 했는데 우호 교류 도시 체결. 예. 그래서 지금 미국 LA시 의회가 지금 개원이 된 지가 173년입니다. 예. 근데 173년 동안 유일하게 해외 도시하고 맺은 데가 이번에 저희 부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그런 게 없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 대 의회로서 자매결연 그렇죠. 비슷한 걸 좀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총영사가 계속 그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선을 해달라 했는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LA라는 도시가 다인종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우디도 걸리고 이태리도 걸리고 어떻게 부산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회 의장을 만나고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시의회 의장이 한다는 소리가 의장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들 만나주는 거는 처음이다. 그럼 자기가 입으로 173년 만에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맺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본회의장에 2030 부산 엑스포 지지 결의를 본회의장에 상정을 했어요. LA 의회에서. 네네.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됐다는 연락을 갖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절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점 국가라면 다른 나라에도 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LA라는 대도시에서 그런 거를 표명하면 국가적으로 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일대는 일단 미주 대륙 쪽에는 영향력이 크죠. 그죠. 아 이번에 그런 또 소식은 제가 뉴스를 못 봤나? 아주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왜냐면 지금은 오늘 부산을 지지했던 나라가 내일 사우디로 갈 수도 있고 어제 사우디를 표명했던 나라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미국의 한 대도시 의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비쳤다는 건 되게 그건 상당히 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서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부산시 의회에서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또 고문직을 맡고 계세요. 전국 시도의회와 이렇게 교류를 하시다 보면 지역별 현안도 있지만 공통된 고민거리를 솔직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지방이에요. 화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주창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 다 좋다 하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를 지금 그 가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지방의회법을 갖다가 지금 국회법은 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조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지방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할까요? 체감할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정부를 지금, 네, 끊임없이 그렇죠. 예, 설득하는 작업이고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예. 예, 뭔가 좀 결단을 내려주고 시기적으로 이게 늦어지면 의미가 없다. 없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지금 한 5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지금 또 지방으로 내려온다는데 솔직히 부산도 그렇지만 타 시도가 다 좋은 걸 자기들한테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조율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의장들이 매달 한 번씩 그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우리는 결국은 부산에는 우리 미래가 결국 금융 예. 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다. 금융 물류가 지금 큰 이쪽 관련이기 때문에 예. 금융에 필요한 뭐 예금 보험 공사라든지 수출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을 둬. 나머지는 그 지방의 미래나 지방의 특색에 맞는 부분을 갖고 가자.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상호 지금 설득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도 의회 사이에서는 큰 지금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이제 국회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용산 쪽에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용산 입장에서는 아마 부산에 상당히 우호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도 그렇죠. 치열한 예, 예.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네. 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그렇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민감하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이게 이제 그 경제 연합이라는 큰 그렇죠. 예. 타이틀을 하나 걸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우선됐죠. 하지만 이제 의회 차원의 교류는 또 의장님이 또 뜻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쭉 그 다리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직접 제안하셨잖아요. 부울경 시도의회 상생 협력 워크숍 워크숍, 예. 열렸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선언문까지도 채택을 네. 했고 이제 이런 그 협의회 구성은 정례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결국은 이제 곧 지금 부울경 의회 협의체가 예. 지금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의회에서 세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매달 네. 부울경 순서대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현안들을 논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의회가 앞장서서 시도지사를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공감대는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의 현안들이 지금 앞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참 첫 시작이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힘들죠. 예. 끊임없이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죠 시행이 되면서 지방의회 권한도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됐죠. 예. 네, 강화는 됐는데 실제로 의정 활동에선 어떻게 실감하시는지. 일단 지금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정책 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에 대한 이 묘안을 갖다 잘 만들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뭐 조금 삐끗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결국은 정책은 정책 지원관 쪽에 맡기는 거고 입법 관련된 거는 입법 정책 담당관실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양분화를 시켜버리면은 예. 아마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듯이 아마 조만간에 이제 1인 1보좌관 제도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의회의 그 전문성 확보에는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직급에 있어서 네네. 이제 개방형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개방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6급, 7급으로 구성이 되는 12명의 정책 지원관이 있고 네. 또 한 명 정책 지원 담당관. 네. 이분은 이제 4급이더라고요. 4급이죠.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개방형으로 이렇게 이제 뽑혔는데 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분들 많이 자기들이 뭐 정책 질의하고 자료 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 축적할 때 네네. 활용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합니까? 결국 이제 개인 의원님한테도 지원을 하고 예. 그리고 상임위 전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입법 정책 담당관실에서 입법도 하고 정책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입법과 정책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네. 보좌관제가 좀 됐으면 더 보좌관 좋았을 제도가 것이라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도 숫자가 사실 모자라죠. 왜냐하면 의원이 지금 47명 같으면은 지금 이분들 숫자로 나눠봤을 때는 거의 한 명당 4명의 의원 맞아, 4분의 1밖에 일을 안 되죠. 예. n분의 1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 계산을 그렇죠.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듯이 국회에는 9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야, 그렇게 따지니까 차이가 정말 그런데 이게 많네요.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아무도 몰라요. 아마 부산 시민들도 시의원 옆에 수많은 이 보좌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도의원이 엄청난 뭐 수행 비수도 있고 대단한 파워 있는 것처럼 비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의원이 저걸 보면 과연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네네. 우리 광역 의원들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이 사실 이 수행 비수도 있고 이렇지.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시민들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오해죠. 드라마는 픽션인데 그렇죠. 뭐 정말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이 같습니다. 계정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것도 이 시청률이 미미한 것도 아니고 네.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거기는 뭐 전화 통화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뭐 수행 비서 있고 운전 기사도 있고 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예. 그게 부산광역시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시간에 네.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어필하실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제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를 하셨습니다만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죠. 뭐 무용론도 나오고 네. 뭐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다수의 시민들.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더 그 무용론이 극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회 스스로가 그때도 이제 1년 전에 인터뷰할 때도 이게 의회 스스로가 명분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론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방의회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어떤 부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면 항상 반만 년 역사 거의 5,000년 역사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5,00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딱 32년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국민들이 해달라 열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전에 민주화를 이끌었던 두 분 YSDJ가 해서 뭐 얼떨결에 이걸 하다 보니까 예. 솔직히 그동안의 지방 의원님들도 이게 뭘 하는지를 또 몰랐던 의원님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널리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금 KNN 쪽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들의 시정 질의할 때도 저희가 활동, 중계 방송도 그렇죠. 하고 활동 그리고 사항들을 뭐 부산이 재미있다 보도해드리죠. 화해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예. 또 타 방송국 같은 경우는 조례에 관련해서도 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 시민들이 친근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사무처 조직도 시보다는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월등히 앞서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부산광역시의회도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에 저는 왠지 인상적인데요. 네.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죠. 지방의회. 네. 역으로 보면 네. 사실 뭐 조선 왕조 시대 이후에 식민지 시대로 바로 왔고, 그렇죠. 그다음 분단 이후에 뭐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었고 그렇죠. 이렇게 네. 강제적으로. 근데 왕정에서 바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중간에 네. 가교 역할을 네. 하는 기간이 없었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년 역사 아닙니까 300년 민주주의가? 맞아요. 그럼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은 또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내면과 외면이 조금 언밸런스한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예. 정치라는 부분도 역시 그중 그렇죠. 예. 하나다. 부산물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방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탈피를 해가야 할지도 정말 진정한 고민들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수도권에 지금 모든 뭐 경제나 문화예술 모든 교육까지 네. 집중이 됐다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내년 총선이 지나버리면은 예.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이 수도권입니다. 국회의원이 과반이 수도권에 위치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네. 법률을 만드는데 수도권의 의지대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방의회, 광역의회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돼줘야만이 예. 결국은 지방의회가 떠들지 못하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넘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도 앞장서겠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의회다. 그렇죠. 지방의회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9대 부산시 의회 2년차 힘을 쏟아야 할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좀 더 주목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먼저 신경을 쓰실 것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거는 시민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안전 특위를 지금 가동할 예정이고요. 예. 그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학로 안전, 예. 그리고 우리 소아 응급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다 다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불필요한 이 뭐 정쟁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 교육청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 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9대 부산시 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캠페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민께 드리는 또 당부의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공개적인 말씀을 좀. 저희 부산광역시에는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하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부산, 광주, 우리 여객 노선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 그 부산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중심 도시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이 강조하는 것이 항상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과 소통.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의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꼭 지켜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이끌어 주시길 바람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1년 만에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파트너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